사람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축물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시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의 병을 검사해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건축물도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게 바로 정기 점검인 것입니다.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 건축물, 다중이용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이 대상들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전에 건축물은 신축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항상 새롭게 지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건축물 관리의 패러다임도 신축 중심에서 유지 관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즉 지어진 건축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4개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20년 2월에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이 첫 번째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 지원,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 체계 관리 운영, 건축물관리 점검 결과 평가, 해체 계획서 검토, 기술자 교육, 사고조사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점검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을 지원하고 보고서 평가를 통해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충실한 정기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5가지의 대항목, 14가지의 중항목, 47가지의 소항목, 그리고 69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대항목은 건축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5가지 요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규 유지, 기능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이렇게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5가지 항목 중 법규 유지는 사용 승인 이후 대수원,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활용합니다. 기능 유지의 경우에는 냉난방기의 성능을 에너지 효율 등급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친환경 부분에서는 사용 승인 연도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단열과 기밀 성능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구조 안전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균열폭과 경사도를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의 경우에는 특히 피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방화구획, 무단 변경, 피난 계단 적치물 등 화재 시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와 정기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자와 3년 동안 매일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사이의 정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점검에 필요한 도면, 건축물 현황도, 점검 이력,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빠짐없이 공유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자와의 공감대 형성인 것이죠. 기존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축 인허가 당시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면 건축물 관리법에서의 정기점검은 현재 기준과 비교해서 건축물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점검을 할 때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화재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안전사고가 법규 위반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우려가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제가 건축 설계 업무를 한 지가 28년이 되었는데요. 점검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법규 유지 항목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을 점검 보고서에 기재하게 되면
건축물 관리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금액이 점검 비용 이상이거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축물 관리자 입장에서는 점검 비용을 줬는데 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자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 기술력 향상,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제출된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고서가 정기점검 매뉴얼대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 누락된 현황이나 내용은 없는지, 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평가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기점검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점검 시기가 가까워지면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 이후에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요. 계약 후에는 점검을 실시하게 되죠. 점검을 한 후 점검기관은 건축물 관리자와 지자체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완료된 보고서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보고서 평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원에서 예비평가를 실시합니다. 예비평가가 완료되면 점검기관은 결과 안내와 소명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위원회 심의인데요. 심의에서는 우리 원의 예비평가와 점검기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의결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입니다. 건축물이 사용 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잘 유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현황, 즉 건축물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확인해야 하죠. 참고로 정기점검 매뉴얼의 점검 항목을 잘 숙지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점검자 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 정기점검 매뉴얼을 정독하여 정기점검 사항들을 숙지해 주시고, 이후 점검할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여 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어떤 점을 자세히 보아야 할지 미리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효율적인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누락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노고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FAQ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자가 건축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아울러 점검자가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 진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을 통해 관리자에게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점검이 점검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점검을 위한 서식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 및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점검자가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적정한 점검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 강화 점검 보고서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결함 원인 및 현황,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 방안 등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 항목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학습의 사유를 기재 않는 것이 있고요. 현황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 세부사항 점검 현황 부분을 작성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선 방안을 미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점검 결과가 미흡, 부적정, 불량일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을 보고서에서 꼭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적정으로 평가받은 보고서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를 보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은 주소창에 blcm.go.kr을 입력하시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은 세움터라는 시스템과 회원 정보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세움터 회원분들은 세움터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으신 분은 세움터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과 관련해서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는 파란색에 나타난 큰 대메뉴 중 점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등재입니다. 광역지자체에서 관리 점검 기관 모집 공고를 하면 점검 기관 등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일 상단의 제출처는 현재 모집 중인 광역지자체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제출처를 선택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점검 대상 건축물을 조회합니다. 대상 건축물이 지정이 되면 점검 현황 메뉴에서 지정된 건축물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메뉴에서 보고서 상태 및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관리 점검 결과 작성 및 보고서 제출입니다. 점검 현황 메뉴에서 진행 구분에 진행 상태를 선택하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 후 결과를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 대상 건축물의 관리 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화면에서 보완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점검기관 등재와 관련해서는 기술 인력과 같이 명부 정보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명부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점검기관 등재 현황 메뉴에서 상세 페이지 이동 후에 등재 사항 변경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정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점검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통보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보고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는 지자체 허가권자가 해당 보고서의 처리를 취소한 후에 보완을 내려주고 점검기관이 내용을 수정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제출일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은 건강 검진입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은 자부심입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은 국민 안전입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은 생애 관리입니다.